예,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. 이거 들어라. PPT가 띄워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은 잠깐 좀. 네. 뒤에 죄송합니다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사근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. 장관님, 가사근로자법이 6월 16일 날 제정된 건 잘 아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정부 인정제 통해서 제공기간을 확정하는 건데요. 혹시 장관님 현재 인정기간 규모와 소속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? 지금 제 기억에 한 30개였던가. 네. 맞습니다.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략 29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. 소속 노동자는 300명 정도입니다. 물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인증기간이나 소속 노동자 숫자가. 왜냐하면 일로 흡수되는 게 적은 거죠. 기존 시장에 계신 겁니다. 기존 시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와 활성화 조치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. 다음 PPT 보시면요. 그래서 기존 시장에 계시던 분들은 직업안정법에 적용을 받죠.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. 수수료 상한을 보면 사용자에게서 월급의 30%를 떼고 근로자에게서는 월급의 1%를 떼는 상황입니다. 다음 PPT 보시면요. 그래서 저희가 간이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샘플링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고시 규정을 모르고 있고요.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현황 파악을 제대로 고용부 담당과에서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.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. 또 실태조사를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은. 더 문제는 플랫폼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가사 노동자를 구할 때는 과거의 직업소개서가 아니라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장관님, 어플에서 가사 노동자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? 그거는 예,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PPT를 보시면요. 대략 붉은색 글씨인데 30%입니다. 이게 뭐 서너 시간에. 그런데 이게 이용할 때마다 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비싸죠. 플랫폼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. 그래서 저는 플랫폼 노동자, 가사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. 다음 PPT 보면 업계에서는 대략 한 15만 명 정도 어플 이용하는 가사 노동자 숫자를 추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래야 뭔가 대책이 나오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법으로의 유인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제도를 개선하든지 답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. 마지막으로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를 좀 정리한 건데 인증기간 외에 가사 근로자의 그렇게 하세요. 예, 인증기간 외에 가사 근로자의 실태 조사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직업소개소의 요금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. 플랫폼 가사 노동이 지금 따로 완전히 떼어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애초에 가사 근로자법 제정 당시에도 빠져있던 내용이죠. 근로자법이 올해 6월 16일 날 시행됐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는 공백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 법을 제정을 했으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까지를 잘 따라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실태조사와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시행 초기인데 이게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길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. 네. 수고했습니다.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사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.